20년물 입찰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한 수요를 보여줬고요. 하지만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린 대로 국채 입찰과 관련해서 금리 방향성, 특히 미세한 변동성의 흐름을 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특별히 연관성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보시게 되면 낙찰금리는 4.213%로 결정이 됐고 WI 거래금리와의 차이가 1.5bp 테일로 났습니다. 더 높게 낙찰금리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입찰 결과 후 시장금리는 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입찰 수요는 직전 대비 떨어졌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가는 비율이 12.9%로 높아진 거고요. 전체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가장 입찰 수요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응찰률 보시게 되면 2.55 집계가 됐는데 직전 달 11월 달 2.58보다 더 낮아진 것이고 6개월 평균이 2.67입니다. 평균보다 낮은 응찰률을 보여줬고요. 프라이머리 딜러의 비율도 12.9%로 평균보다도 높고 직전 달보다도 높은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상당히 약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직접 수요자도 20.7로 직전 달 평균 비해서 높아지긴 했지만 간접 수요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해외 기관 펀드,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접 입찰의 수요가 크게 줄은 모습, 평균보다도 낮게 66.4%로 하회해서 집계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20년물 인기가 없는 국채이긴 한데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약한 수요를 보여준 결과다. 하지만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어졌다. 최근 금리의 하락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런 입찰 결과 정도는 가볍게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다음은 미국 국채 해외 보유 현황 10월달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달러화 자산 표기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국채 수요는 연준, 상업은행, 외국 기관들 비중이 가장 높죠. 전체적으로 다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22년 10월 이후에 재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10월달 집계는 7조 5,650억 달러로 집계가 돼서 3개월 연속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지금 여전히 전체적인 트렌드는 꾸준히 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MOM 404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YOY로 놓고 봤을 때는 6.1% 4,318억 달러가 증가를 한 수준이고요.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연준은 QT를 하고 있고 상업은행은 예금 잔고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외국인들은 자국 통화 방어 목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외 보유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하방 요인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파란 선은 일본, 빨간 건 중국, 초록은 영국입니다. 중국 먼저 보시게 되면 중국은 미국 국채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7,696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이 전부터 17년부터 이 미국 국채 매도를 시작을 했고 보시는 차트부터 보게 되면 19년 2월 달이 가장 높았거든요. 1조 1,309억 달러였죠. 여기서 천재가 7,696억 달러니까 대략 3,600억 달러가 줄은 것이고 32%나 줄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 속도면 대략 4년 만에 30%가 줄은 것이죠. 앞으로 한 8년 정도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비중은 사라지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될 정도로 가파른 속도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7,600억 달러, 사실상 지금부터는 중국이 미국채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비중까지 떨어졌다. 보시게 되면 초록색 영국의 미국채 보유량이 급격하게 또 늘어났죠. 이런 모습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도 자국통화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엔화를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21년 11월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고요. 1조 3,255억 달러입니다. 여기서 급격히 빠져서 22년 10월 달 1조 644억 달러를 찍었을 때가 바닥이고요. 이후에 현재까지
338억 달러 순증을 보이면서 재유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차트처럼 이제 몇 개월만 좀 흐르면 미국 국채 최대 보유 국가 영국이 중국을 앞지르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날 것 같고요. 이 차트는 뭐 주요 국가들의 미국 국채 보유 현황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트렌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미국 국채 보유 비중, 중국,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 각 국가별 보유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일본이 현재 15%를 보이고 있는데 직전 달 14%에서 좀 증가한 모습이고 중국은 10% 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영국이 9%까지 가파르게 높아진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3개월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여기서 여기 떨어진 거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결국에는 외환시장 개입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앞으로 달러 약세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내년부터 금리 하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됐고 금리 인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 방어에서 돌아서서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나라들을 다 합산한 부분, 지금 현재 1조 3,500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고 고점에서 소폭 줄어든 모습이긴 하지만 YOY로 보게 됐을 때는 1,50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12.5%가 증가한 수준에 위치를 했고요. 여전히 미국 국채 토탈로 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 본드와 노트가 3조 4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여전히 전년 대비로 봤을 때 6.1% 증가하는 흐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110.7로 집계가 돼서 11월 달 101이었죠? 이게 하향 수정이 됐는데 어찌됐든 그거에 비해서 지금 상승한 모습 이 끝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다시 이렇게 반등한 모습이 집계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단기 전망을 중심으로 한 기대지수죠. 지금 12월 달 85.6 그러니까 전달 77.4에서 또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부분은 기대지수는 사실 이 80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80을 기준으로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직전 달까지만 해도 3개월 연속 80을 하회했다가 지금 80을 넘어서 상회한 모습으로 집계가 된 거라서 사실 1년 이내 경기 침체를 가늠하는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비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은 올해 23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3분의 2 정도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도 내년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검은 선은 현재 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148.5로 지난달 136.5에서 또 이렇게 높아진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비 심리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 집계가 됐죠. 이 부분은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12월 달 13.2%나 치솟으면서 4개월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반등한 거 옅은 점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미시간대 또한 컨퍼런스 보드 모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11월 달 기존주택 판매를 발표를 했습니다. 382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달 대비 0.8%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6개월 만에 소폭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시장 컨센은 0.8% 감소할 것으로 마이너스로 봤는데 오히려 플러스 0.8로 집계가 된 것이고 그럼에도 YOY로 봤을 때는 여전히 7.3% 감소된 모습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월달 직전 달은 마이너스 4.1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이번 11월달 집계가 되면서 전달 대비 이렇게 반등하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으로 증가하는 모습으로 집계가 된 것이고요. 사실상 지난달 10월이죠. 이 379만 건 집계가 된 이 수치는
대략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만큼 이번 달 조금 소폭 반등하는, 차트를 보면 여기서 요만큼 반등한 그런 부분에 위치를 한 것이고요. 기존 주택 판매 가격 중앙값은 22년 11월 YOY죠. YOY로 봤을 때 4% 상승을 한 38만 7,600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전달 대비는 조금 이렇게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5개월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것입니다. 보시면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이 반등하는 거 확인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신규 주택 평균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 신규 주택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케이스 실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체 기존 주택에 대한 가격 반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지금 집계된 것은 기존 주택이죠. 전체 부동산 시장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신규 주택은 10에서 20% 남짓이고요. 대부분이 기존 주택에서 지금 볼륨이 잡히고 있습니다. 11월 기존 주택의 재고가 113만 채로 집계가 됐고 직전 달 115만 채보다 더 떨어졌죠. 1.7% 감소를 했습니다. 이 재고가 현재 속도로 판매가 됐을 때 속도가 3.5개월로 직전 달 3.6개월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주택 공급이 지금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평균이 대체적으로 6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을 안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신규 주택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신규 주택하고 비교를 해보면 7.8입니다. 훨씬 늦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규 주택의 공급이 평균보다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14일 기준으로 6.9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7% 밑으로 떨어진 것이죠. 10년물이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모기지, 30년물 모기지도 6.95%까지. 그러다 보니 기존 주택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고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 주택 시장 지수가 14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직전 달 34, 주택건설협회가 집계하는 내용입니다. 웰스파고와 함께 주택 시장 지수를 내놓는데 직전 달 34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37로 소폭 상승한 모습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기존 주택 판매도 미비하긴 하지만 소폭 증가를 했고, 22일 날 신규 주택 매매 관련 데이터가 또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주택 부동산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존 주택 매매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입찰, 해외 중앙은행 보유 비중 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